혹시 손발 저림 현상이 자주 반복되시나요? 요즘 들어 가슴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설마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혈관 건강은 정말 안녕하고 계신가요? 의심되는 증상들과 이를 위한 예방 및 개선 방법,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안의 헬시 팟캐스트.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는 나를 위한 선택. 투데이즈 건강예보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혈관 건강에 대해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관 건강은 점차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손발 저림, 가슴 압박감, 허리 통증, 다리 저림과 같은 증상들은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를 위해 꾸준히 혈관 건강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서 오늘은 혈관 건강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다면 오늘의 건강예보에서 그 답을 찾아보시길 기대해 봅니다. 그럼 혈관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초기에는 자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다양한 증상이나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현상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초 혈관 관련 증상들로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손끝이나 발끝이 저리거나 차가운 느낌, 그리고 쥐가 난다거나 하는 등의 손발 저림의 증상들과 특별히 활동량이 많지 않아도 쉽게 피곤해지는 경우, 그리고 다리나 발목이 붓고 저녁에 심해지는 경우 등의 부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중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조이는 느낌의 가슴 통증과 평소보다 숨이 가빠지거나 가벼운 운동에도 숨이 차는 등 호흡곤란, 그리고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나 빠르게 뛰는 심장이 느껴지게 되는 심계항진의 심장 두근거림의 증세를 포함한 심혈관 질환들의 문제의 신호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뇌혈관 이상 징후로서 갑작스런 현기증이나 균형 감각 상실 등의 어지럼증과 일시적 시야장애로서 한쪽 시야가 흐려지거나 사물이 뿌옇게 보일 수 있어요. 혹은 말을 할 때 더듬거리거나 단어 선택이 어려운 언어장애, 그리고 얼굴, 팔, 다리 중 한쪽이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저리는 등 편측 마비를 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말초 동맥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다리 혈관 이상 증상으로 짧은 거리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또 쉬면 통증이 줄어들기도 하고 발에 생긴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던가 하는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상처 회복이 더딜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쉬이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피부의 변화들로서 피부가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게 변색이 되고 정맥이 두드러지게 보이거나 만져질 때 부종과 함께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오랫동안 방치하면 혈관 질환이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단순한 피로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넘기기보다 전문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과 이를 통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혈관 건강 문제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그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더욱 쉬워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각 증상별 원인과 질환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혈액순환 장애나 신경 압박으로 인한 손발 저림 현상에 대해서 각각의 원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혈관 건강과 관련된 경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원인과 질환들을 볼 수 있습니다. 팔과 다리의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혈류가 줄어들게 되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말초혈관 질환으로선 보통 걷거나 운동할 때의 증상이 악화되고 쉬면 나아지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또한 혈관에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액 흐름이 방해받게 되면 손발이 차고 저릴 수가 있는데 이는 동맥 경화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뇨성 신경병증으로서 당뇨로 인해 혈관과 신경이 손상되면서 손발 저림이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이어서 고혈압 또는 저혈압으로 인하여 혈액이 손끝과 발끝까지 원활히 공급되지 않을 때 혈압의 문제로 저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의 미네랄의 영양 불균형으로도 저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더 주의해야 할까요? 저림이 점점 심해지거나 한쪽에서만 발생하는 경우, 손발 색깔이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경우, 그리고 저림 현상과 함께 피부가 차가워지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는 가슴 통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장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발생하게 되는 협심증으로 운동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슴이 조이는 느낌과 무거운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다소 휴식을 취할 경우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 심장 근육에 손상이 오는 상태로 심근경색 심장마비를 들 수 있어요. 가슴 통증이 10분 이상 지속되고 팔, 턱, 목으로 퍼질 수 있는데 숨이 가쁘고 식은 땀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은 대동맥 박리라고 대동맥벽이 찢어져 생기는 급성 상태로서 칼로 베이는 듯한 심한 통증과 갑작스럽고 극심한 흉통을 가져옵니다. 이외로 기타 비심장성 원인들로는 근육통과 소화기 문제의 위산 역류랄지 위염 등도 가슴 통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심장과 관련된 통증과 구별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어떤 상황에서 보다 더 주의해야 할까요?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5분에서 10분 이상 지속될 때와 숨이 차거나 어지럽고 식은 땀을 동반하며 통증이 왼팔, 턱, 목으로 방사되는 경우, 응급 상황에 대한 빠른 대처를 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한 혈관 질환 예방 및 건강 개선과 관리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혈관 건강에 대한 이상 증상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를 위한 건강 개선 방법들과 예방법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건강예보가 추천하는 혈관 건강관리법 첫 번째는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 바로 식생활 개선 방법을 소개합니다. 혈관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은 건강한 식생활입니다. 자연식을 기본으로 하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과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지요. 혈관 건강 식생활 습관에 대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이야기지만 오늘은 FM대로 소개해드릴 터이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하나. 저염식으로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이 낮아지고 혈관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소금 약 5g에 해당하는 2000mg 이하로 유지합니다. 둘. 항산화 식품 섭취량을 늘림으로써 활성산소를 제거해 혈관벽의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는 것으로 좋은 지방을 섭취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함에 있습니다. 넷. 혈중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화하기 위해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추천 자연식 식재료들로는 좋은 지방을 공급하는 고등어, 연어, 참치 등의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한 생선과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의 견과류로 하루 30g 정도의 적당량을 섭취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E가 풍부한 아보카도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비타민 C와 K가 함유된 아스파라거스 등의 채소와 브루벨리, 딸기, 폴라보노이드 함유의 석류 등의 과일이 항산화 효과가 있는 식품들로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혈관을 청소하는 식품들로 베타글루칸이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낮추어주는 귀리, 알리신 성분으로 혈압을 낮추고 혈류를 개선해주는 마늘과 카테킨 성분이 혈관 강화와 염증을 줄여주는 녹차를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액 점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사탕수수 추출물의 폴리코사놀 성분과 혈압을 낮추고 혈관의 탄력을 증가시키는 데에 비타민 D와 마그네슘 등의 성분이 도움을 줄 수 있겠네요. 하나 더 한다면 염분을 대신할 조미료로서 로즈마리, 바질 등의 허브와 레몬즙 그리고 발사막 식초 등으로 소금 사용을 줄여보는 겁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꼭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당연히 가공식품들로서 소시지, 햄, 라면 등의 나트륨과 포화지방 과다 식품들과 마가린, 일부 패스트푸드 등의 인스턴트 식품으로 트랜스 지방 줄여가기, 그리고 단순당의 설탕이 많이 든 과자와 음료 등은 피하여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혈관 건강 개선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으로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조절하며 심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혈관 건강 개선에 대한 운동요법 기본 원칙. 바로 혈관 건강에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조화입니다. 자신의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70% 정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며 주 5회 하루 30분에서 6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건강예보가 추천하는 운동요법, 그 첫 번째는 혈액순환 및 심장 강화를 위한 유산소 운동으로서 중간 속도로 30분에서 60분 걷기 운동입니다. 처음부터 무리가 된다 여기지면 10분씩 나누어 3번 걷는 것도 효과적 팁이 되겠지요. 이와 더불어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동시에 관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영과 집에서도 탈 수 있는 자전거 타기를 추천드려봅니다. 두 번째로 근육 강화와 혈류 개선을 위한 근력 운동을 추천드려요. 스쿼트로 다리 근육을 강화하고 플랭크 운동으로 코어 근육을 강화하며 아령 등을 이용한 팔 근력 운동들을 가볍게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셋째, 스트레칭 및 유연성 운동 역시 필요합니다. 혈관 이완과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는 요가 어떠신가요? 그리고 다리를 쭉 뻗고 발끝을 위로 당기는 동작으로 종아리 근육을 늘려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어 보는 겁니다. 이때에 혹시 운동 중 발 저림이 생기면 잠시 멈추고 스트레칭을 하세요. 또 운동 전과 후에 충분량의 물을 마시며 전해질 섭취를 고려하여 봅니다. 혹 운동 중 가슴 압박감이 느껴지신다면 즉시 행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시길 권고드리며 증상의 지속 시 병원 방문을 통한 전문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앞서는 마음에 급히 무리하시지 않고 본인 자신의 체력에 맞게 운동 강도를 서서히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운동 시 주의 사항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방법들을 일상에 조금씩 적용해 가다 보면 분명 여러분의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잠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좋은 건 알겠는데, 아무리 노력을 더 한다 해도 바쁜 일상 속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실천하는 데에 당연한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의 여러 실천들과 더불어 내 몸의 혈관 건강 개선을 위한 기능적 식품의 도움을 받아보고자 하시는 데에 필요한 영양 성분들과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 및 추천 조합들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신다면 당연히 건강 개선의 노력의 실천 효과를 높일 수 있답니다. 참고하시면서 나에겐 이러한 부분에 기능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기준을 스스로 잡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요 성분들을 소개합니다. 1. 오메가3 지방산. 효능으로는 중성지방 감소, 염증 억제 및 혈관벽 강화, 혈전 형성을 예방. 추천 제품으로서 고순도 오메가3 EPA 및 DHA 함량이 높은 제품. 섭취 방법은 하루 1000에서 2000mg을 권장하며 식사 중에 섭취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코엔자임 Q10, CoQ10. 효능으로는 세포의 에너지 생성을 촉진하며 항산화 효과로 혈관 노화 방지하고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 예방. 추천 제품으로서 흡수율이 높은 유비퀴놀 형태의 CoQ10.
섭취 방법은 하루 100에서 200mg을 권장하며 기름기가 있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3. 폴리코사놀. 효능으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며 혈액점도 감소로 혈액순환 촉진. 추천 제품으로서 사탕수수나 쌀겨 추출물 폴리코사놀 제품. 섭취 방법은 하루 10에서 20mg을 권장하며 취침 전에 섭취합니다. 4. L-아르기닌. 효능으로는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 개선 및 혈류 증가. 추천 제품으로서 단독 L-아르기닌 제품 또는 L-시트룰린과 함께 포함된 제품. 섭취 방법은 하루 3에서 6g 권장하며 운동 전이나 아침 공복에 섭취합니다. 5. 비타민과 미네랄. 비타민 D 혈압 조절 및 항염증 효과로서 하루 1000에서 2000 IU 섭취하며 혈중 농도 확인 후 조정. 마그네슘 혈관 이완과 혈압 조절하며 하루 200에서 400mg 권장. 비타민 K, MK-7 칼슘이 혈관이 아닌 뼈로 제대로 이동하도록 도우며 하루 100에서 200마이크로그램이 적당. 6. 항산화 성분으로서 레시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및 혈관벽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며 하루 1에서 2g 권장. 피크노제놀 항산화 및 혈관 탄력 강화 효과를 기대하며 하루 50에서 100mg이 적당. 7. 한방 및 천연 추출물로서 홍국레드 이스트 라이스. 천연 스타틴 성분으로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주며 기존 스타틴 계열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중복 효과에 주의. 은행잎 추출물 GINKGO, BILOBA. 혈류 개선 및 말초 혈관 순환 촉진 효과를 기대하며 하루 120에서 240mg 권장. 추가 사항으로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검증된 브랜드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GMP 품질 관리, NSF 제품 허용 위생 등의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을 선택합니다. 혹 기존의 약물 복용 중인 경우, 특히 고혈압약, 항응고제 등을 포함하여 개인 건강 상태 확인하여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길 권고드려요. 물론 각 성분의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과다 섭취 주의하셔야겠죠? 어떠셨나요? 저도 처음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는 많이 어리둥절하고 잘 모르겠다 싶어 어렵게만 보았었는데 시청자분들께서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이에 다소 염려스러워지는 바 여러 가지 어려운 성분들과 단어들에 놀라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듯 싶어 시청자 여러분들의 선택의 편리를 위해 개인별 목적에 맞는 건강기능식품 조합의 예시를 제안해 봅니다. 혈압 및 혈류 개선을 위해서는 오메가3 더하기, L-아르기닌 더하기, 마그네슘의 3가지 조합. 콜레스테롤 관리를 목적으로는 폴리코사놀 더하기, 홍국 더하기, 비타민 K의 3가지 조합. 혈관 탄력 강화에 코엔자임 Q10 더하기, 피크노제놀 더하기, 비타민 D의 3가지 조합 등의 위 구성들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의 개선과 더불어 추가적 요소로서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을 병행할 때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아래 고정 댓글에 참고하실 링크 역시 구성에 추가하여 추천드려 볼게요. 이상의 내용들로 오늘의 예보 이야기들을 꾸려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하면서 혈관 건강은 꾸준히 관리하면 확실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니 지금처럼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니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참고하여 건강한 혈관 건강을 유지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건강예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알찬 구성과 도움들로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